한때 인도의 4대 민영은행으로 꼽혔던 예스뱅크, 감당 불가능 수준의 부채에 시달리던 이 은행은 2020년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게 되고 인도 최대 국영은행 SBI가 예스뱅크의 주식 49%를 사들이면서 사실상 국유화를 하게 됩니다.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가까스로 생명 연장을 하게 되는 줄 알았던 이 은행은 블록체인 혁신을 통해서 나름의 밥값을 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의 파트너 기업이기도 한 이 은행은 지난주 인도 중앙은행의 CBDC 앱에서 통합 결제 인터페이스 UPI 상호 운용성을 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스뱅크의 디지털 루피 앱을 통해서 간단히 CBDC 거래를 구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리플랩스와 인도 중앙은행이 직접적인 파트너십을 맺지 않더라도 리플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도 대형은행이 인도 중앙은행 CBDC와 연결되는 상황이 기술적으로 구현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쉽게 정리하면 인도 은행이 리플 레저의 기술력을 통해서 인도 CBDC 사용을 가능하게 구현을 해버린 것이고, 더 쉽게 정리하면 그냥 대박이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루피 도매 부문 첫 번째 파일럿이 2022년 11월 1일에 시작이 됐고, 소매 디지털 루피에 대한 첫 번째 파일럿이 2022년 12월 1일에 시작이 됐으니까 인도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 지 얼추 8개월 만에 시중 대형은행이 CBDC와 관련한 상호 운용성을 구축하게 된 것이고, 공교롭게도 참 재미있게도 또 의미있게도 이게 리플 파트너 은행이 구현을 하게 된 겁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단순히 인구 대국, 젊은 소비층 중심의 인구 구성 이런 점들도 굉장한 매력 포인트이고, 중국을 대체하는 경제 대국으로서의 가능성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혁신적 기술에 대한 이 나라의 국가적인 접근과 최근의 성취를 생각해보면 간단한 곳이 아니라는 점을 더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최근의 이슈는 우주 강국으로서의 인도의 면모가 입증된 부분입니다. 세계 최초로 달 남극의 탐사선 착륙을 성공시키더니 곧장 태양 탐사에 나서기로 한 점, 이런 상황은 반전의 인도, 이런 표현도 적절하게 느껴집니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미지의 영역을 개척한다라는 점에서 인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CBDC 프로젝트는 그래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과학기술의 관점에서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CBDC가 미래적인 빅브라더의 등장,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시도, 이런 비판적인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지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크립토커런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도 정부의 CBDC 채택과 리플레저 기술과의 상호 운용성을 갖게 된 이런 상황은 분명 반가운 부분입니다. 인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지만, 더 재미있는 것은 이런 관점이 브릭스 전반으로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이, 최근 들어서 또 아주 많이 자주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브릭스에 가입에 성공한 아랍에미리트의 경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리플은 이미 올해 상반기에 두바이에 사무실을 오픈했고 정식 라이선스를 받았고, 리플의 연례 행사인 리플 스웨를 올해는 두바이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안 그래도 리플이 가장 글로벌하게 힘을 쏟고 있는 곳 가운데 하나, 중동 북아프리카 메나 지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혁신을 시도하고 있고, 글로벌 크립토 허브로의 도약을 꿈꾸는 곳, 이곳이 바로 아랍에미리트라는 점, 이게 또 재미있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신규 브릭스 회원국이 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리플랩스는 이미 2019년부터 자산 규모 500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 영국은행 사브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이후에 파트너십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테스트의 의미가 강했었는데 2021년에 이미 실시간 US 달러 결제가 리플 ODL을 통해서 구현이 됐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브 같은 대형은행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랜드 비전인데, 이 은행은 디지털 변혁 비전의 구현 시점을 2030년으로 설정을 했고, 2019년부터 전략적인 계획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리플을 채택했던 겁니다. 나름 강산이 변한다라는 10년의 시간을 놓고 블록체인, 디파이 혁신을 채택하려는 계획적이고 또 영리한 플랜이 지금 가동 중이고, 그 기술력의 기반이 리플렛인 셈입니다.
브릭스 회원국들과 관련해서 리플이 이렇게 국영은행이든 민영은행이든 나름의 관계성을 강하게 맺고 있다 보니까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또 브릭스 통화의 등장입니다. 지난달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브릭스 통화와 관련해서 아주 임팩트 있는 한방이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공동 통화를 곧장 출시하는 것보다는 영내 통화를 활용하는 것, 다시 말해서 각국의 피아트 머니를 통해서 달러 결제를 대체하자라는 논의가 더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브릭스가 아무리 규모가 커진다라고 해도 당장 달러 패권을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도 달러가 무기화된 지금의 상황을 달러 결제를 영내 통화 결제로 대체하면서 그 의존도를 줄이자라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멘트는 브릭스 주재 남아공 대사 아날 수크랄의 입을 통해서 나와줬는데, 이 양반은 브릭스 통화 논의는 시기상조다, 영내 통화를 이용해서 회원국 사이에 상호작용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달러와 유로에 대한 의존도, 환전 과정에서의 손실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멘트를 쳤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부분은 단연 환전 과정에서의 손실입니다. 이게 각국 통화를 리플레저 위에서 송금해버리면 완전히 해결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말해서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사용을 하면 완전 쉽게 해결되는 이슈입니다. 물론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이게 꼭 XRP여야만 하지는 않냐? 이런 질문입니다. XRP 말고 비슷하게 스텔라 루멘이나 알고랜드 등 다른 크립토 커런시를 활용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건 너무 XRP 중심의 주장 아니냐? 이런 지적도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이건 브릭스 회원국 여럿이 지금 XRP를 채택한 상황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인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브릭스 회원국들의 국영은행 또는 민영은행들은 이미 리플레저의 기술력을 활용해서 송금 결제 혁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브릭스 진영에서 영내 통화 결제를 할 때 환전 비용 등이 우려가 된다라면 이미 채택한 XRP를 통해서, XRP ODL을 통해서 해결이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이건 참 다시 생각을 해봐도 참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건 파키스탄 중앙은행의 2022년 금융 안정성 보고서 내용 가운데 일부인데,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두운 전망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XRP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XRP가 글로벌 결제 규모에 비해서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고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의미 포인트를 제시해주는 부분인데, 브릭스 경제저널이 최근 논문을 통해서 디지털 결제를 위한 최고 자산으로 리플 XRP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브릭스의 확장과 블록체인 시대의 가속화, 무엇보다 새로운 통화 패권 구도가 형성될 때 그 비중에 대해서는 예단하긴 어렵겠지만 확실히 XRP의 역할론을 기대하기에는 충분해 보이는 상황적인 요인들이 여기저기서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정도 해석은 충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XRP의 시세 폭등, 예를 들어서 100달러, 1000달러, 심지어 10,000달러 이야기를 할 때 이건 XRP가 기존의 은행 시스템, 상품 시장, 파생 상품 시장 등을 아주 많은 부분을 대체했을 때 가능한 숫자들로 표현이 됩니다. 이건 XRP의 인생 건 남자 잭 더 리플러가 올린 건데, XRP가 은행에서 채택되고 정부 채권과 기업 채권, 나아가서 상품 시장과 파생 상품 시장까지 완전히 먹어버렸을 때 그때 XRP가 한 개에 11,360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으로는 XRP는 10,000달러로 설계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죽기 전에는 가능하겠냐, 이런 회의적인 관점도 나올 수 있겠지만, 브릭스 진영의 지금 현재 상황을 바라보며 뭔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경제 환경을 느끼기에도 충분합니다. 브릭스 진영이 통제하는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은 전체 50%를 넘어서게 될 것이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에 브릭스 진영에 정식으로 들어오면서 이 비율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우디와 중국, 인도의 무역은 지난해 1,75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중국은 위안화로 석유 거래를 하는 거래소를 세웠고, 인도는 아랍에미리트의 첫 원유 대금을 달러가 아닌 자국 루피로 결제를 했습니다. 달러 패권에서 탈피하려는 이들의 노력이 이미 전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좀 더 진화를 한다라면 앞서 짚어본 여러 상황들을 근거로 아주 재미있는 상황 그려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이런 여러 상황들, 기대들과는 별개로 지금 현재 XRP 시세는 여전히 참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그래도 전폭적인 전망들 여전한데 이건 코인스키드가 제시한 주간 차트 분석입니다. 녹색 하단 지지라인 지지만 잘 받으면 된다. 이론적으로 1.5달러까지 한 번 더 상승하고 빨간색 저항선에 저항 맞고 다시 0.5달러 부근 지지 테스트 가능성. 하지만 다시 한번 빨간색 저항선을 뚫으면 6달러 직행, 시점은 얼추 2025년 전후 이런 상황도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가 제시한 XRP 3개월 차트 분석입니다. 이 양반이 3개월 차트를 꺼내든 것은 8월 월간 종가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인데 분석 결과는 긍정적입니다. 상승 삼각 패턴이 형성되고 있고 2019년 이후 꾸준히 더 높은 저점이 형성되면서 하단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는 상황, RSI와 가격의 상관관계 역시 잘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결론은 이제 곧 돌파가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다크 디펜더는 리플이 지금 높은 지지라인과 낮은 저항라인 사이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1차적으로는 0.6649달러, 이후에 1.8815달러, 5.8563달러, 18.275달러, 36.7676달러로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댓글로 덧붙인 내용도 재미있는데 가장 낮은 저점은 0.39달러다. 여기까지 빠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주요 지지라인 안에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무효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최근 단기적으로 시세가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이러다 정말 0.4달러 후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자주 접할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양반은 최악의 경우에는 0.39달러, 그 반대의 경우에는 36달러 전망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제시했습니다. 이건 또 다른 분석가 크립토 인사이트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건 1개월 월간 차트인데 XRP가 컵앤핸들 패턴을 형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반은 XRP가 핸들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하강 대각선, 다시 말해서 핸들의 지지까지 잘 받게 될 경우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 패턴의 기술적인 목표는 34달러다. 얼추 다크 디펜더와 비슷한 가격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0.5달러에 간당간당 걸쳐있는 그런 시세를 고려해보면 너무 비현실적인 가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전반이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리플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XRP 홀더분들은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